지금 당장 당신의 텃밭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염이 시작되는 순간 초보 농부들의 텃밭은 이미 절반 이상 실패했습니다. 주말 농장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름철 텃밭 관리는 봄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일 물을 줬는데 왜 시들었을까요? 잡초를 뽑았는데 왜 다음 주에 더 무성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회수 100만 농사 채널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여름철 텃밭 관리의 3가지 핵심 비밀을 파헤칩니다. 특히 주말에만 텃밭에 가는 분들을 위한 일주일에 단 한 번의 관리로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는 나태함의 미학을 알려드립니다. 이 3가지를 모르면 당신의 땀과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물 관리의 역설입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는 매일 물을 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흠뻑 적셔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름 텃밭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겉흙만 적게 자주 가짜스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겉흙만 적게 자주 물을 주면 뿌리가 얕게 형성됩니다. 뿌리가 얕게 형성됩니다. 뿌리가 얕으면 폭염이다. 뿌리가 얕으면 작게 형성됩니다. 뿌리가 얕으면 적게 자전머리를 졌습니다. 당국 시들거나 가뭄이나 폭염에도 식물은 쉽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시들거나 병충해에 취약해집니다. 여름철 물주기의 핵심은 깊이입니다. 횟수를 줄이고 양을 늘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물을 주되 땅속 30cm까지 물이 스며들도록 충분히 줍니다. 주말 농장이라면 토요일 오전에 한 번, 화요일쯤 한 번 더 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주말에만 방문이 가능하다면 토요일에 정말 흠뻑 아주 깊게 물을 주고 다음 주까지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점적 호스를 이용하거나 페트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페트병 바닥에 구멍을 뚫고 흙에 묻은 뒤 물을 가득 채워두면 천천히 물이 공급되어 뿌리 깊숙이 수분을 전달합니다. 이 방법은 주말 농장러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물 주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한낮에 뜨거울 때 물을 주면 잎이 타거나 물이 증발하며 오히려 습해져 병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후 저녁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잡초와의 전쟁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여름철 잡초는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주말에 땀 흘려 잡초를 제거해도 다음 주에 가면 다시 정글이 되어 있습니다. 잡초는 작물이 먹어야 할 양분을 빼앗고 통풍을 방해하여 병충해를 유발합니다.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잡초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잡초가 자랄 환경을 없애는 것입니다. 바로 멀칭입니다. 멀칭은 여름철 텃밭 관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검은 비닐 멀칭은 지열을 높여 초기 성장에 좋지만 한여름에는 오히려 땅을 너무 뜨겁게 만들어 뿌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말 농장 고수들은 유기물 멀칭을 선호합니다. 볏짚 안겨 풀베기 후 나온 풀 등을 두껍게 덮어줍니다. 최소 5cm 이상 두껍게 덮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유기물 멀칭의 장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잡초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둘째, 땅의 수분 증발을 막아 물 주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셋째, 흙의 온도를 낮춰 폭염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합니다. 특히 볏짚 멀칭은 땅이 숨을 쉬게 하면서도 수분을 오래 잡아두어 주말 농장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멀칭 재료가 없다면 신문지를 여러 겹 깔고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어주는 것도 임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멀칭은 단순히 잡초 제거를 넘어 여름철 텃밭의 생존율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병충해와 영양관리의 타이밍입니다. 여름은 병충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장마철 습기와 폭염이 교차하면 진딧물, 응애, 흰가루병 등이 순식간에 밭을 덮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병충해가 발생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주말에 텃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물의 잎 뒷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딧물이나 응애는 주로 잎 뒷면에 숨어 있습니다. 발견 즉시 초기 방제를 해야 합니다. 친환경 방제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마늘액과 목초액입니다. 마늘을 갈아 물에 희석하거나 시판되는 마늘액을 사용합니다. 목초액은 희석 비율을 잘 지켜서 사용하면 병충해 예방뿐 아니라 작물의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흰 가루병이 돌기 시작하면 우유를 물에 1:1로 희석하여 햇볕이 강한 날 오전에 살포하면 효과적입니다. 우유가 마르면서 병균을 질식시키는 원리입니다. 다음은 영양관리입니다. 여름철에는 작물이 왕성하게 자라므로 양분 소모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온기에는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특히 질소질 비료를 과하게 주면 잎만 무성해지고 열매는 잘 맺지 않는 웃자람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름철에는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칼륨과 인산이 중요합니다. 액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깻목액비나 생선액비 등을 물에 희석하여 2주에 한 번 정도 관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나 토마토, 오이 등 열매 채소는 칼슘 부족으로 인한 배꼽 썩은병에 취약합니다. 계란 껍데기를 식초에 녹여 만든 칼슘액비나 시판되는 칼슘제를 연면시비해 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제 여름철 대표, 작물별 관리 팁을 알려드립니다. 이 팁들은 수확량을 2배로 늘려줄 것입니다. 첫째, 토마토와 고추입니다. 토마토는 겨순 제거가 생명입니다. 겨순은 원줄기와 잎 사이에서 나오는 작은 순을 말합니다. 이 겨순을 방치하면 양분이 분산되어 열매가 작아지고 통풍이 안 되어 병충해가 발생합니다. 주말에 텃밭에 갈 때마다 겨순을 발견, 즉시 제거해 주십시오. 고추는 장마 전으로 지지대를 보강해야 합니다.
고추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무게 때문에 쓰러지기 쉽습니다. 태풍이나 강풍에 대비하여 튼튼하게 묶어주어야 합니다. 둘째 오이와 호박입니다. 오이는 물을 매우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앞서 말한 깊은 물 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이 잎이 마르거나 노랗게 변하면 수분 부족의 신호입니다. 오이는 덩굴이 뻗어나가므로 반드시 유인망이나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땅에 닿으면 병충해에 취약해집니다. 호박은 암꽃과 쑥꽃이 따로 피는데 벌이 적은 주말 농장에서는 인공수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일찍 쑥꽃을 따서 암꽃의 암술에 문질러주면 됩니다. 셋째, 잎채소입니다. 상추, 깻잎,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여름철 고온에 약합니다. 온도가 30도를 넘으면 잎이 질겨지고 쓴맛이 강해지며 꽃대가 올라오는 추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름철 잎채소 재배의 궁극적인 비법은 차광막입니다. 30%에서 50% 정도의 차광막을 설치해주면 한여름에도 싱싱한 잎채소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차광막은 잎채소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만능 해결책입니다. 특히 주말에만 텃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작물이 일주일 내내 폭염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보험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텃밭 관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텃밭은 완벽함이 아닌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주말 농장 관리의 핵심은 일주일 동안 작물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깊은 물 주기, 두꺼운 멀칭, 차광막 설치, 이 세 가지가 여름철 텃밭 성공의 열쇠입니다. 매일 텃밭에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의 현명한 관리로 당신의 텃밭은 이웃의 텃밭보다 훨씬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볏짚과 차광막을 준비하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여름 수확량을 2배로 늘려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가을 작물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성공의 지름길입니다.